이재명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돼 있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미 기소된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고 재판의 전망과 함께 이 재판이 이재명에게 미칠 파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내일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판결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김용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리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김용 재판이 이재명에게 미칠 파장 때문입니다. 김용의 경우 이재명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듯 김 부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돼 있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이재명에게 미칠 영향과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미 기소된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재명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사용처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에서 징역 12년이 나왔는데 실제 판결에서 과연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 할 수 있고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호남을 돌고 있는데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정비해야 하고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하지요. 자, 원래는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김만배가 차일피일 미루자 김용이 유동규에게 직접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고 남 변호사가 2021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입금 내역 등 물증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모든 뇌물과 관련한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자금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에 돈이 건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전달했다는 시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당시 햇볕이 쨍쨍하게 비쳤다는 정 변호사의 증언을 첨부했지만 김용전 부원장 측은 시간상 그럴 수 없다며 정 변호사 증언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에 검찰은 태양 방위각과 고도까지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 고도에서 촬영된 유 전 본부장 소유의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실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인데요.
자금 수수 현장을 지켜본 정 변호사도 당시에 해가 쨍쨍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다라며 회의실과 인적 건물 사이 간의 간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증언처럼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자, 또한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이 건네진 시간을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오후 4시 49분쯤부터 2시간 동안 골프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빨라야 오후 7시쯤 사무실로 복귀했을 텐데 정 변호사 증언처럼 해가 쨍쨍할 수 없다,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당시 2시간이 아닌 1시간만 골프 연습을 했으며 오후 6시쯤 사무실에 복귀했다고 다시 반박했고,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정 변호사의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즉, 유 전 본부장의 골프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돈이 건네질 때 해가 쨍쨍했다는 정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쟁점 말고 재판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사안이 따로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범인이 아니면 절대 취하지 않았을 범행 은폐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즉, 김용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것이지요.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최초 정치자금 수수 일로 제시한 2021년 5월 3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본인을 만난 것처럼 위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 전 부원장은 수원에 있는 이모 씨를 만나지 않았고 유원홀딩스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인데, 김 전 부원장이 떳떳했다면 알리바이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내일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을 수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자, 일단 내일 유죄가 나온다면 결국 그 돈의 사용처 수사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경선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대장동 사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유동규 씨가 지난 9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은 이 대표 몫인 천하용인 1호 지분 428억 원 중 일부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등장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유동규 증언의 진위 여부가 처음으로 가려진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엄청난데,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향배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관련 대장동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428억 원 수사와 이재명 인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측의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수수 약정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내일 재판부가 김용에게 어떠한 선고를 내릴까요? 이재명에게는 잠 못 드는 오늘 밤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